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부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줄여서 이제 이평선이라고 불러요. 이평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벌써 선이 보이죠? 이 초록색 선은 241선. 여기 이 약간 이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색깔을 약간 좀 표시하기 쉽게 좀 주황색을 바꿔볼까요? 주황색 이미 있으니까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하늘색이 5일선, 그리고 약간 이 주황색이 21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는 일단은 주황색이라고 표시해보고, 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요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 5일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 61선을 이렇게 추가를 이제 더블 클릭 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 색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선의 굵기 같은 경우도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증권상에서 한번 더블 클릭 해가지고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 예. 주식에서 말하는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일단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투자의 심리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두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된 계기는 차트를 한눈에 보고 시세를 한눈에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선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뭐 121선, 241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건 이제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5일선은 뭐냐면은 5일 동안의 주가를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5일선 주가예요. 뭐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현대차인데 뭐 23만 원이었다가 23만 5천 원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5일 동안의 주가를 다 합칩니다. 다 합치면은 뭐 100 얼마 나오겠죠, 주가가. 그럼 그거를 5로 나누는 거예요. 5로 나눴을 때 나온 값이 바로 5일선입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간의 주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추세를 볼 때 체크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5일선, 21선 이런 거 분석하는 방향과 개념을 좀 약간 다르게 차이를 두지만은 기본적으로 5일선은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선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5일선을 그러니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 말은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일선이 21만 7천 원이다. 이 말은 여기 5일 동안의 주가를 합치고 그리고 나서 평균값을 냈을 때 나오는 게 5일선 주가예요. 캔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캔들에도 이제 보시면은 5일선, 60일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렇게 그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1선은 20일간의 거래 총합 시세, 20일간의 주가의 총합을 합쳐서 20으로 나눈 값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일 동안의 주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5일 동안, 한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선의 개념을 많이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을 이탈을 했죠. 이 말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5일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단기적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이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고. 반면에 이제 21선. 21선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이라 보시면 돼요.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의 그런 선을 의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스윙 이상. 뭐, 중기 투자라 그러죠. 스윙. 한 3개월 이상? 왜 한 달간의 또 주가 평균까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투자를 할 때, 그럴 때 참고를 한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120선이에요. 121이랑 61선이랑 좀 약간 골고루 쓰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121선을 많이 씁니다. 여기 검은색이 지금 121선으로 설정한 건데요. 121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120일 동안의 평균 주가의 값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5일선하고 121선하고 만난 지점이네요. 이 5월 3일 이 캔들. 여기를 보니까 5일선과 121선이 만났다. 그러면은 5일 동안의 가장 싼 가격이고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에 해당한다. 현대차거든요. 그러면은 5월 3일에는 이 현대차의 가격이 121선 평균값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이어가서 쓰는 것이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설정, 뭐 색상 설정, 굵기 설정, 뭐 평균 기준 가격 같은 거를 뭐 종가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또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1선, 뭐 61선 이상 이런 거는 이제 장기 관점을 보는 거고 241선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치를 보는 거예요.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1년의 평균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10만 원이네요. 241선은 전체 10만 원. 이때 당시 10만 원이었죠. 현재는 가격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241선은 18만 9천 원이다. 약 19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1년 동안 평균적인 가격이 19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봤을 때 현재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근데 241선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이때 가장 매수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241선 평균 가격의 평단가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많을 것이라는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저점이니까 1년의 평균값이 19만 원의 소리는 이 주식은 1년의 그 저점이 19만 원 이하라는 소리예요. 23만 원 같은 경우는 저점과 괴리감이 있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241선 주가, 평단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현재 현대차의 주가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어떤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투자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나만의 테크닉으로 좀 약간 밸런스 있게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매매가 가능하겠죠. 뭐 여기에 이제 뭐 황금 크로스 뭐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그러죠.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주자면 이렇게 5일선이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5일선이 단기고 21선이 이제 중장기라고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뚫을 때 여기를 뚫었죠. 이게 골든 크로스다. 5일선이 여기 아래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뚫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 보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 네, 데드 크로스 그 반대예요. 이게 데드 크로스죠. 5일선이 아래로 향하고 이거를 바닥으로 뚫어버리죠. 이게 데드 크로스다. 확실히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세가 많이 나요. 왜냐면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매도세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또 아니다. 여긴 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여기가 또 데드 크로스가 되겠고요. 물론 5일선, 21선 기준이고 이게 또 61선, 뭐 121선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또 설정이 된다.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할 때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얼마든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네, 그런 포인트를 또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동 평균선은 어디까지나
일정한 기간을 기준을 두고 평균값을 산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가장 간단한 기술적 지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